안녕하세요. 누워서 잠을 청하려다가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8살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저는 예정대로라면 올해 꽃이 만개하는 그 예쁜 계절, 4월의 신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결혼 준비가 멈췄죠. 제게 일어난 어떤 드라마 같기도 하고 비극적인 만남 하나로 말이죠.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주 전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꿈꿔왔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오랜 기간 만나온 남자친구이기도 하였고, 저 또한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자는 요청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견례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어요. 양가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예비 사위인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양쪽 부모님들 모두가 천생연분이고 잘 만났다며 칭찬으로 일색이었죠. 제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유달리 저를 챙겨주는 동생이지만 오빠 같은 존재인데 제 동생마저도 남자친구를 형이라 부르며 잘 따르는 것을 보니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며 매일을 행복에 겨워했죠. 그러다 3주 전 남자친구의 가족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서는 특히 예비 시어머님이 저를 예뻐하셨어요. 제게 초대를 하면서 제이야, 부담스러우면 오지 않아도 괜찮아. 정말 괜찮단다. 난 그냥 예비 며느리라고 널 자랑하고 싶어서 초대한 건데 그런 건 너희가 식을 올리고 나서 천천히 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면 다음에 같이 참석하도록 하자. 라고 하셨죠. 저는 예비 시어머님께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아니요 어머님, 저 그날 시간 널널해요. 예쁘게 차려입고 참석할게요. 라고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네 덕분에 내 어깨가 아주 그날 으쓱거릴 거야. 그날 보자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분 좋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우애 좋은 이모님이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이모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매 사이가 엄청나게 돈독해 결혼 후에도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함께 살 정도로 서로를 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님과 그 이모님은 거의 매일같이 서로의 집에 놀러도 가고 함께 차를 마시러 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각자 가족끼리도 함께 모여서 술도 한잔하며 가족 간의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임에 초대를 받은 것이었죠. 사실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종종 현실성이 없었는데 그런 모임에도 초대받고 심지어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들으니까 뭔가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저녁 모임을 위해서 그날 아침부터 때 빼고 광을 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백화점에서 쇼핑해놓은 단아하고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고 예비 시어머니와 이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했죠.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도 세팅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차를 타고 데리러 왔고 저와 남자친구는 늦지 않게 모임 장소에 도착을 했어요. 준비했던 선물을 예비 시어머님께 건네며 어머님, 며칠 전 백화점에 갔는데 이거 자매끼리 하면 너무 예쁠 것 같고 어머니께 특히나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작지만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건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셨고 우리 예비 며느리는 정말 센스가 좋네. 어쩜 누굴 닮아서 이렇게 보는 눈이 탁월하고 좋을까? 라고 하시며 이모님께 자랑했죠. 그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 보였어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께 어머 언니, 예비 며느리가 그리도 좋소? 아이고 부러워라. 어쩜 색깔이 이렇게 곱대? 내 것까지 준비한 것 봐. 아주 센스가 흘러넘치는구만. 우리 언니는 좋겠수다. 라며 다가오고 계신 남자친구의 이모님 옆자리에는 바로 저를 온갖 방법으로 학창시절에 미친 듯이 괴롭혔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쳤고 대학에 입학했죠.
제가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이유는 학창시절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본인을 미치도록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것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 정말 사람이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는 왕따를 심하게 당했어요. 제가 왕따 당한 이유조차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죠. 저는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동자인 친구가 짝사랑하는 선배가 제게 관심이 있다고 표현한 뒤부터 제 고등학교 학창시절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동자와 저는 같은 반이었어요. 정말 이건 신의 장난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돈을 빼앗기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행동이 조금이라도 느리거나 저로부터 뺏어가는 돈의 양이 성에 차지 않으면 심심치 않게 손이 제 얼굴로 올라왔죠. 생일에 엄마와 아빠가 저 입으라고 정말 비싼 패딩을 사주면 뭐하나요? 학교에 입고 가면 빼앗길 것이 뻔한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교복을 정말 자주 샀습니다. 갑작스런 성장기가 찾아와서가 아니라 교복이 너무 빨리 해졌기 때문이죠. 맨날 첫날 맞고 다니고 땅에 끌리니 빨리 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왜 말하지 않았냐 하시는 분 계시겠죠? 처음엔 저도 선생님께 울면서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저와 주동자인 친구를 교실 앞에 불러내시고는 이제 화해하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화해의 악수를 시키셨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제 학창시절은 더더욱 나빠졌어요. 놀랍게도 말이죠. 주동자인 친구를 필두로 저를 향한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이고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같은 반 남자인 친구들이 그 괴롭힘을 말려준 적이 있었어요. 제이에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적당히 좀 하라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남자인 친구들이 말려주면 저는 온갖 조롱을 당했고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느새 쟤를 꼬셨냐면서 얻어맞았죠. 막상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많았을 시기가 아니라 문자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제 번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고 미친 듯이 문자가 왔었죠. 그중 아직도 선명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억하는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주동자인 친구가 보낸 거였죠. 점점 그 아이가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잘 지낸다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말해왔지만 저도 사실 제가 말을 해줄 때까지 가족들이 기다려준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의지를 잃었던 저는 결국 정말 그랬으면 안 되었지만 그렇게 가족의 가슴에 큰 대목을 쾅쾅 받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날 일찍 집으로 귀가한 남동생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119에 신고를 했고 빠른 응급처치로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미리 써놓았던 유서가 발견되었고 하마터면 딸을 잃을 뻔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거세게 항의를 했고 주동자였던 아이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괴롭힘에 가담한 아이들 모두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각오했을 만큼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저는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자퇴를 했어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남아서 매일 악몽을 꾸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동생은 제게 오빠 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독서실을 가게 되면 항상 저를 데리러 와주고 고민 있으면 자기한테만 살짝 말하라며 굉장히 의젓하게 굴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런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살핌 덕에 이제는 많이 극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던 선배였죠.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끌렸습니다.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울면서 고백했던 제 과거 이야기에 눈물을 흘려줬어요. 저를 꼭 안으며 얼마나 힘들었겠냐, 버텨줘서 고맙다, 그러며 우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 또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어버렸죠. 저는 그런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남자라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종종 악몽을 꿔서 울면서 일어나면 남자친구는 어느 시간이든
저를 꼭 껴안고 등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정도 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도 간혹 저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괴롭습니다. 남자친구는 종종 이모님네 가족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엄청 친한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요. 저와 같은 나이라서 둘이 친해지면 좋겠다고 본인이 생각하기엔 사촌이 아니라 진짜 내 친동생 같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와서 특별하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항상 와, 오빠, 너무 궁금해. 그럼 우리 결혼 준비할 때 한번 만나는 자리 만들자. 나도 얼른 친해지고 싶네. 라고 말했었죠.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땐 그냥 마냥 천진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간혹 동생이 철없이 굴던 시절이 있었다며 그때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줄 알았다고 분위기가 살벌했다고 그런 말들도 그냥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나 보네 하고 넘겼었어요. 그런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가족 모임 자리에 계신 남자친구의 이모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남자친구의 사촌 여동생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 학창 시절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준 10년이 넘어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살게 해준 우리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받게 만든 주동자 아이였습니다. 바로 알아봤어요. 어떻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별로 변하지도 않았더군요. 그 아이도 저를 바로 알아본 듯 했습니다. 허공에서 눈이 수초 동안 마주쳤죠. 순간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삐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이 마주치고 나서 고개를 바로 돌렸어요.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제껏 지내왔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그 고등학교 시절의 나로 돌아가 있었고 온몸이 굳어버렸죠.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겨웠어요. 아무런 대꾸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도망치는 일 말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이모님을 비롯해 모두가 놀랐고 당연히 남자친구는 제 뒤를 따라 나왔죠. 한참을 뛰어 도망을 치고 멈춰서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도망친 제게 화도 내지 않고 달랬어요. 제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뛰쳐나가면 어떡해. 나 놀랬어. 저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하며 제이야, 왜 울어? 나 지금 너 탓하는 거 아니야. 진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몸이 안 좋아? 응? 울지 마. 제이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응? 하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달래기 바빴죠. 저는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겨우겨우 말했어요. 오빠, 저번에 내가 해준 이야기 기억나? 나 검정고시 친 이유. 나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힘들었다고 해준 이야기 있잖아. 그거 기억나? 남자친구는 응, 응.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저는 그때 내가 주동자였던 애 오빠한테 말 안 해줬지? 남자친구는 응, 그렇지. 근데 정말 갑자기 왜 그래? 저는 걔야 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뭐가? 라고 되물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죠. 걔라고. 오늘 가족 모임 오빠 이모님 옆자리에 앉아있던 걔. 오빠가 아끼는 친동생 같다던 사촌 여동생. 걔가 그 주동자라고. 남자친구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저희 둘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고 저는 오빠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앞으로 오빠 얼굴 보기도 힘들 것 같아. 정말 미안. 나 먼저 가볼게. 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오늘 남자친구 가족 모임에 가겠다고 아침부터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으로 차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 앞으로 나오라고 말이죠. 동생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심이 되더라고요. 듬직한 모습을 보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자 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제게 뛰어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술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족들한테 말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하는 것이라며 용기가 안 나니 술 한 잔만 먹으며 얘기를 하자고 했죠.
동생도 심상치 않은 이야기란 걸 눈치챈 것인지 알겠다고 말을 하며 저희는 집 근처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제게 일어났었던 일련의 이야기들을 버벅거리며 하나씩 천천히 얘기해 나갔고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동생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져만 갔어요.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로 엉엉 울었고 동생은 그저 제 옆에 앉아서 아무런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동생은 누나, 이거 진짜 숨겨서 될 문제 아닌 건 알고 있지? 이거 말야 누나 평생이 달린 문제야. 엄마랑 아빠한테 말하자. 누나가 말하기 힘들면 내가 옆에서 같이 말해줄게. 나 믿지? 만약에 그쪽에서 찾아와도 내가 책임지고 모두 막아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좀 울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말하자. 응? 이라며 저를 달랬어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버벅거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대신해 동생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고 부모님도 충격에 빠지셨죠. 그렇게 그날 저희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댁이 되었을지도 모를 남자친구의 집에 연락을 드려서 간추려서 상황을 전달했고 절대 저를 그 집안에 시집을 보낼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비추셨죠.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 같으니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번 주에 연락이 오셨어요. 제게 결혼을 강요하진 않겠지만 만일 하게 된다면 책임지고 엮이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제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너무 괴롭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매일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와요. 자기 전에 장문의 문자도 매일 보내고요. 엊그제는 찾아와서 배를 누르더라고요. 보통 집 앞에서 저보고 나와달라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인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하시는 걱정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실 수 없으신가요? 저 제이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제이가 저희 본가 근처로 올 일도 없게 할게요. 시댁과 연관되지 않게끔 제가 중간 역할 잘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실을 아시고 제이 결정을 가장 많이 존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더 이상 제이가 그 아이와 엮이지 않게 노력할게요. 아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엮이지 않게 할게요.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연을 끊을게요. 그러니 밀어도 좋으니 파혼만은 하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라며 울면서 애걸하였습니다. 그러고 제게도 제이야, 제발, 진짜 제발, 밀어도 좋으니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 마. 어? 제발, 내가 연을 끊고 안 보고 살면 안 될까? 너한테 상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안 할게. 제발, 응? 하며 우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일단 부모님이 살살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남자친구는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장문에 연락이 왔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언제까지 그 아이의 그림자에 가려져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제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괴롭고 힘든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람 없이 산다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이자 첫 남자고 결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그리는 미래 한켠에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